금지된 실험이란 무엇인가? 금지된 실험은 심리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많은 이야기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기록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윤리적이어서 법적으로 결코 실행될 수 없는 가상의 실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실험 뒤에 숨겨진 핵심 질문은 소름 끼치도록 단순합니다. 만약 아이가 인간의 언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발명해낼까요? 아니면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언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언어 발달 자체에 완전히 실패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이를 정상적인 인간 접촉으로부터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실험은 도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일부 통치자들은 이와 무서울 정도로 유사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지된 실험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역사입니다. 금지된 실험 뒤에 숨겨진 핵심 아이디어.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고 흉내내고 상호작용하며 말을 배웁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언어가 전적으로 사회로부터 학습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연스러운 언어가 있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금지된 실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유아를 음성 언어 노출 없이 키우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명백합니다. 그러한 격리는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현대 과학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박탈하는 모든 연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험이 이론적으로만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파라오 푸삼티크 1세와 최초의 기록된 시도.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7세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푸삼티크 1세 통치 기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푸삼티크는 인류의 기원 언어를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언어를 듣지 못한 채 자란다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내뱉는 첫 번째 단어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어를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명의 아기를 목자에게 맡겨 격리된 채 키우게 했으며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2년 후 아이들은 베코스라는 단어를 내뱉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프리기아어로 빵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했습니다. 푸삼티크는 프리기아어를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잔인한 호기심.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 역시 유사한 실험을 감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 어떤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중세 연대기 작가 살림베네 디 아담에 따르면 프리드리히는 유모들에게 아기들을 돌보되 말을 걸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상호작용과 애정 없이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과 얽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4세. 이 어두운 개념과 연관된 또 다른 통치자는 15세기의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4세입니다. 그는 외부의 영향 없이 어떤 언어가 발달하는지 보기 위해 2명의 아기를 언어장애가 있는 여성과 함께 외딴 섬으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아이들이 결국 히브리어를 구사했다고 하며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인류의 원조 언어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묘사된 대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령 과장된 것일지라도 격리를 통해 순수한 인간 언어를 찾고자 했던 통치자들의 집착을 잘 보여줍니다. 현실 세계의 우연한 사례들.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실험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불행히도 역사는 부분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극심한 방임의 실제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 상호작용 없이 자란 이른바 야생아들의 사례는 언어 발달에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장기 초기에 언어 노출이 박탈된 아이들은 나중에 삶에서 완전한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받더라도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례들은 금지된 실험이 확인해 주었을 법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언어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발달 시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가설. 금지된 실험과 관련된 주요 이론 중 하나는 결정적 시기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뇌가 언어 학습에 특히 수용적인 어린 시절에 특정한 시기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노출 없이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완전한 언어 숙달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금지된 실험은 이론적으로 이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과학은 의도적인 가해 대신 관찰 연구에 의존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믿음. 현대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동의합니다. 첫째, 인간은 언어를 위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능력은 반드시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말을 듣고 사회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언어는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즉, 언어는 생물학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산물입니다. 이 실험이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요? 짧게 답하자면 아니오입니다. 현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사회적 격리 상태에 두는 그 어떤 제안도 즉각 거부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관찰 연구라 할지라도 참가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언어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뇌 영상 기술이나 교차 문화 연구,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례 연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